자, 모르겠다. 자,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야?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수열의 극한이란 걸 배웠어. 얘야,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란 걸 배웠고,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야, 수열을 배웠으면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뭐지? 수열의 합을 배우잖아. 수열의 합. AN을 배웠으면 SN을 배우지, 그치? 등차 수열도 마찬가지고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야. 맞아? 그러면 일단 우리가 수열의 극한도 배웠으니까 이제 합의 극한이라는 것도 배우지 않을까? 그러지 않겠어? 순서가 그렇지. 그러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에서 n번째 항까지의 합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지? SN이라고 표현하잖아. 맞아? 그런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 여기다가 플러스 땡땡땡 하는 순간 이건 뭐야? 무한대까지 다 더해보라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정의해야 하냐면 이걸 급수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급수야. 급수가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까지를 다 더하기 꼴로 연결해 놓은 게 그냥 급수야. 근데 이 급수가 극한이 존재하나? 극한값이 존재할까?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다 존재한다면 혹은 다 존재하지 않는다면 쉽겠지. 근데 존재하는 애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 애도 있으니까 존재한다면 극한값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지? 맞네. 자, 교재 한번 가볼까요? 교재 깨져 멀리 몇 페이지? 자, 38페이지에 그래서 수열 A에 대해 각 항을 차례대로 덧셈 기호를 사용해서 연결한 식을 우리가 급수라고 표현해요. 얘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n =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다 라는 말을 써서 표현할 거야. 그지? 그러면 극한값이 있으면 극한값을 구하고 싶잖아. 극한값을 어떻게 구해볼 거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우리 수원에서 대수에서 SN이라고 배웠지, 그지? 근데 얘는 무한대까지 가는 거에 n까지만 더한 거잖아. 전체의 부분만 얘기해 준 거지. 근데 그 부분도 합인대 부분이잖아. 예를 들어서 SN 이 친구를 부분합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잘 봐. 부분합이란 게 S1이란 건 첫 번째 항이고 S2란 건 A1 더하기 A인 거고 S3이란 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이라고 그래서 수열 AN이 정해지면 S1, S2, S3이라는 수열도 일종의 수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 이렇게 해서 n번째 항의 SN이 첫 번째 항서부터 n번째 항까지인 거잖아. 그러면 이 SN이라는 것을 일종의 수열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으니까 수열의 합으로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첫 장부터 무한대까지의 합의 극한이라는 얘기는 부분합을 극한값을 구해버리면 그 부분합이 바로 급수의 극한값이다 라고 해주기로 했어. 선생님 무한대까지 더한다면서요? 그럼 이걸 어떻게 주는데? SN n항까지의 극한값을 구해서 n이 무한대까지 부분합의 극한값을 급수값과 같도록 하자라고 정의를 한 거라고. 되지? 그럼 얘를 또 뭐라고 쓸 수 있겠냐면 SN이라는 건 우리가 또 사실 뭐라고 쓸 수 있지? n이 무한에 갈 때 k = 1부터 n까지 ak라고 쓸 수도 있잖아. 자, 그래서 이게 다 같은 표현인 거야. 이게 다 급수야. n이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까지 더해져 있는 이것도 급수 표현, 이것도 급수 표현. 자, 얘를 부분합의 극한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부분합 자체를 시그마와 an을 통해서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되죠? 요게 다
급수에 대한 급수를 합을 나타낼 수 있는 식으로 표현해준 형태가 되는 거야. 이게 전부 다 똑같은 얘기. 맞아? 근데 수렴할 때 이 친구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부분합이 SN이라는 애가 S로 수렴해.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극한값을 S라고 하자는 거야. 안 어렵다, 그지? 수렴할 때 그냥 극한값 S라고 쓴대. AN이 수렴할 때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AN 자체를 알파라고 썼잖아. 이거랑 똑같아. 되지? 옳지. 좋아요. 자, 급수의 발산 볼게요. 급수의 발산은 그러면 얘가 항상 수렴만 하겠어? 아까 우리 수열의 극한 얘기해 줄 때 수렴하는 애들도 있었고 발산하는 애들도 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급수도 마찬가지로 수렴하는 애들이 있고 발산하는 애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가장 대표적으로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n의 n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애의 수렴하고 발산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데? 얘를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k 이퀄 1부터 n까지 자, 이 친구의 k의 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뭘 얘기해 주려고 이렇게 쓰는 거야? 부분합을 이용해서 하려고. 그 다음에 얘는 부분 분수 기억나?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었겠다. 그지? 맞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지? 대입하면 되지. 어떻게 대입해? 자, 그러면 리미트를 빼고 SN만 먼저 생각해 볼게요. 얘를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SN이라고 쓰기로 생각을 하고 SN만 따로 써서 이렇게 써보자고. 그럼 얘는 이거 큰 작작 기억나지? 큰 거는 큰 거에 넣고 작은 건 작은 거에 넣으면 돼요. 1은 여기다 놨어. 1분의 1이야. 빼기 n은 여기다 놨어.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그죠? 오. 그럼 얘 극한값이 뭐겠어? n이 무한대 가면 얘가 어디로 가? 1로 가지. 극한값 1이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1로 간다. 라고 하면 이제 구해진 거야. SN, 부분합이 수렴하니까 급수가 수렴한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라고. 낯설지만 괜찮아. 낯설지만 괜찮아. 자, 이제 또 볼게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쭉 가는 데가 있었다고 쳐봅시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하고 있어요. 39페이지.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어. 자, 이 친구는 짝수번까지 더하면 뭐야? 0이지. 홀수번까지 더하면 1이지. 이게 아까 그 얘기인 거야. 짝수번까지도 수렴하고 홀수번까지도 수렴하지만 그 값이 같지 않잖아. 얘는 그래서 발산하는 아이인 거야. 그런데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괄호를 이렇게 쳐서 해놨어. 자, 이렇게 해놨어. 그럼 이 친구는 수렴하는 애야, 발산하는 애야? 수렴하는 애인 거야. 가로를 쳐다는 얘기 뭐냐면 여기다 1 넣어주면 1 마이너스 1인 거고 2 넣어주면 1 마이너스 1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어서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괄호를 쳤다는 얘기는 각각을 해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이 아니라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라는 뜻인 거야. 괄호가 그런 의미야. 되지? 자, 39페이지에 이제 4번이 정말 중요한데 별표 쳐놓으세요. 별표. 별표. 4번이 뭔 말이냐면 4번이 자, 급수가 수렴해. 얘들아. 급수가 수렴할 때 일반항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급수가 수렴하잖아?
자, 예를 들어서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해. 이거 무슨 말이라고? n이 1부터 무한대까지의 n이 무한이 갈 때 sn이라는 친구가 s라는 값으로 수렴하는 거잖아. 근데 잘 봐. an은 뭐냐면 sn에서 sn-1을 뺀 게 an이지. 그럼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잖아요. 아이, n이 무한히 가는데 2보다는 당연히 크겠지. 그럼 안 써도 되는 거야. n이 무한히 가요.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지? 그런데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면 그 수렴하는 값이 각각 어때야 돼? 같지? 수렴하는 수열에서 n번째 항까지나 n-1번째 항까지나 값은 같을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각각 리미트를 붙여주면 얘가 s-s가 돼서 이 친구가 그냥 0인 거야. 할 수 있겠어? 어렵지 않다, 그지? 그러면 잘 봐. 급수가 수렴한다면 일반항은 0으로 가는 거야. 그럼 그 역은 성립할까? 일반항이 0으로 간다면 급수는 수렴하나? 라고 표현하면 어때? 쌤 잘 모르겠는데요. 자,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두 가지 아주 엄청난 예가 있어. 되게 잘 나오는 예가 있어. 예를 들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 해서 쭉 더하고 있다고 쳐보자. 이거 수렴할까 발산할까? 수렴해? 확실해? 발산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얘는 분명히 뭐보다 크냐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보다 1이 2분의 1보다 크니까 분명히 크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3분의 1 대신에 4분의 1을 넣어보자. 그냥 이건 1 넣어두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8분의 1이라고 줘보자. 어때? 분명히 이 친구보다 이 친구가 더 크지. 그런데 이거 2개 더하면 2분의 1이고 이거 4개 더하면 2분의 1이지. 다시 말해서 2분의 1이 엄청나게 많이 더해져 있는 꼴이지. 이거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지. 얘보다 얘가 작은데 작은 게 무한대로 가. 그러면 큰 건 당연히 무한대로 가지. 발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 얘는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일반항이 0으로 가. 일반항은 n분의 1이잖아. 일반항이 0으로 가지만 급수는 수렴하지 않는 애인 거야. 급수는 발산하는 애인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친구가 뭐가 있냐면 AN이라는 친구가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 이거 해볼게요. 에이, 이거 일반항 어디로 가? 당연히 0으로 가지. N이 무한히 갈 때 0으로 가는데 자, 얘를 자, 이 얘는 좀 이따가 리미트 거기 예를 들어서 아예 거기 써져 있어. n이 무한에 갈 때 그러니까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분의 1이야. 그지? 그러면 얘를 부분합을 sn이라고 하면 방금 전에 했던 거 그냥 다시 써볼게요. 좀 이따 할까 싶었는데 그냥 쓸게요. 얘면 그럼 sn은 뭐가 돼? sn은 1부터 n까지 루트 k 플러스 1분의 1 이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주고 싶어? 유리화해주고 싶지. k 이퀄 1부터 n까지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라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맞아? 그리고서 뭐 할 거야? 1 넣고 2 넣고 n 넣고를 쭉 해볼 거야. 그러면 k 이퀄 1부터 n까지에 자, 큰 작자 기억나지? 여기 넣고 여기 넣으면 돼요. 넣어주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 될 텐데, 아니지. 작작이니까 이렇게지, 그치? 1은 여기다 넣고 큰 건 여기다 넣었어. 그럼 얘가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sn의 극한값.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수렴할 리가 없지. n이 엄청나게 커질 때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애잖아. an이 0으로 갔지만 급수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급수는 수렴하지 않는 애라고. 자, 그러니까 잘 봐. an이 0으로 간다는 게 좀 더 큰 개념인 거야.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야? 급수가 수렴한다. i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자, 얘는 뭔데? an이 0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급수가 수렴하면 an은 반드시 0인 거야. 근데 an이 0이라고 해서 급수가 수렴하는 건 아니라고. 그렇지 않은 이 바깥쪽에 들어가 있는 데가 뭔 거야? an이 n분의 1꼴이거나 an이 방금한 것처럼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분의 n꼴 이런 꼴. 얘는 일반항이 0으로 가지만 합은 0으로 가는 애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합은 수렴하는 애가 아니라고. 이해했어? 옳지. 자, 됐고. 우리 속도를 조절을 좀 할게요. 이 상태에서 급수를 또 나가고 하면 너희 미적 처음 시작인데 나 미적은 조절 못하겠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진도는 그냥 여기까지만 맞출게. 급수가 뭔지에 대해서 그냥 대략적인 설명만 해준 걸로. 그럼 오늘 숙제는 뭐냐면 오늘 쌤 홀수번 풀어오라고 했던 거 있잖아. 그대로 짝수번만 풀어와. 그리고 안 한 사람들은 그거 채워오고. 요 정도는 괜찮지. 쫓아올 수 있지. 숙제 좀 해와야 돼. 진도가 지금 급함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속도 조절을 좀 하는 거야. 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할게요.